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좋은 사람 마채연입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한다. 6월까지 자진 신고. 헤럴드 경제의 2020년 03월 02일 13시 53분 뉴스. 무주택은 서민, 프레임이 역차별 양산, 청무 P4 신조어까지. 아시아경제 2020년 3월 2일 11시 20분 뉴스. 수익형 부동산 빨간불, 이태원 클라스, 현실에선 임대 문의. 머니에스의 2020년 3월 2일 04시 40분 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나서는 정부. 올해도 부동산 특이와 전쟁 예고. 뉴스1의 2020년 03월 02일 06시 05분 뉴스. 이렇게 4편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임대 등록 사업자 관리 강화한다. 6월까지 자진 신고. 헤럴드 경제 2020년 3월 2일. 헤럴드 경제 민상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방안 강화 관리 방안으로 매년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앞두고 6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유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인다.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반복된다. 등록 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알 수 있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며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국 기초지자체가 조사를 벌이되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등은 국토부에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서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네,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무주택은 서민, 프레임이 역차별 양상, 청무 P4 신조어까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입니다. 어차피 로또인데 무조건 넣고 봐야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지난달 28일 일반 1순위 점수를 받은 위례 신도시 중 S클래스에 청약한 권모 48 성남 씨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인기 단지만 골라 청약을 하고 있다. 청약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지만 개의치 않는다. 한 번만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대박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아파트 청약 시장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수단을 넘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너도 나도 돈 되는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많게는 수만 명의 청약자가 특정 단지에 몰려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세 자릿수 경쟁률이 속출하면서 청무 P4라는 신조어까지 나돌았다. 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라는 자조 섞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11월 공급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였다. 31가구 공급에 6,57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12대 1에 달했다. 인근 아파트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절반에 불과한 것이
과열 경쟁의 배경이었다. 이 같은 청약 로또 열기는 서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경기 수원 팔달구 매교동 매교 푸르지오 SK뷰에서는 인터넷 청약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5만 6,505개의 청약 통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무주택은 서민, 이분법 프레임에 갇힌 청약제도.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서민과 동일시하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나 구매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줄세우기도 청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당첨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주택 소유 여부이다. 서울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제도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약제도의 핵심인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아무리 싼 집이라도 1주택자는 인기지역 당첨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구조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격이 1분기 43.6에서 2분기 53.4, 3분기 54.7, 4분기 61.5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기준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절반을 추첨제로 뽑지만 이 역시 4분의 3은 무주택 몫이며 나머지 4분의 1마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경쟁자가 경쟁해서 당첨자를 기다린다. 무주택은 서민이라는 이분법 잣대가 역차별 양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청약 기준에선 매매 시세가 3억 원인 외곽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복자보다 강남권 10억 원대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서민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1주택자 이모 씨는 외곽의 저렴한 집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 집을 키워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장만한 게 후회된다며 참여조차 제한된 로또 청약 시장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커진다고 말했다. 심지어 모든 주택을 천편일률적으로 청약제도의 틀 안에 가두다 보니 수십억 원짜리 고급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반시장적 질서를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급주택을 우리 같은 청약제도로 공급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며 최소한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 분양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 변화도 반영 못해 커지는 개선 요구 목소리. 현 청약 가점 산정 방식이 나이와 분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짜였다는 점은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사실혼, 비혼족, 딩크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상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는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벌이 신혼부부 참호 37씨는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의 새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라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도 관심을 가져봤지만 외벌이에 자녀가 2인 이상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포기한 지 오래라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모순된 청약 제도가 초래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도 전반에 관한 깊은 재검토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제도가 기성세대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도 하지 않게 되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새로운 가구 구조와 거처 유형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새로운 청약 제도의 틀을 짜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거의 공급 방식과 배분 원칙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리, 최동현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 빨간불, 이태원 클라스, 현실에선 임대 문의, 머니에세이 뉴스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빌라가 최근 몇 년 새 시세 차익 대신 월세 수익을 벌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상했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도 급증했다.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는 가운데 노후를 대비할 고정 수익형 투자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수익률 뚜껑을 열어보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일부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은행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지만 실상 공실 리스크와 세금 부담의 증가,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다. 수익형 부동산 주요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가의 투자 수익률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수익형 부동산 빨간불,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잇따 악재.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서울 소형 상가 수익률은 0%대, 은퇴 후 소득으로 각광받던 상가 월세 부진을 넘어 암울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 불매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경기가 위축되며 자영업 불황이 심화된 결과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전체 소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은 각각 1.9%에서 1.3%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득 수익률은 0.7% 수준을 보였다. 강남 지역 0.6%, 신촌 0.5%, 용산 0.4% 등 소득 수익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소득 수익률은 자산 가격 대비 영업소득으로 상가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올라가는 것과 대비된다. 위기 원인 1. 공급 과잉. 수익형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과잉의 문제가 꼽힌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통해 공급이 제한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공급률은 증가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2.9%에서 2분기 3.2%, 3분기 3.4%, 4분기 3.9%로 지속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남대문 13.3%, 압구정 14.5%, 목동 28.6% 등은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논현역 9.3%, 홍대 합정 7.3%, 사당 9.0% 등도 공실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공실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임대료는 올라갔다. 지난해 1분기 대비 4분기 서울 소형 상가 제곱미터당 임대료는 도심지역 76,600원, 에서 76,700원, 강남지역 62,700원에서 62,800원, 영등포 홍대 44,300원에서 45,200원으로 상승했다. 위기 원인으로는 자영업 불황이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사업소득은 89만 1,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로부터 5분기 연속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중산층 이상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의 3분위 마이너스 10.9%, 소득 상위 40%, 4분위 마이너스 7.0%, 소득 상위 20% 5분위 마이너스 4.2% 등도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3에서 5분위 경우 고용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은수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위 통계에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 외식업, 숙박업 등의 부진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4분기 중산층 자영업자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율, 소득 중위, 소득 상위, 소득 20% 들어와 있죠. 자, 자료가 통계청이었고요. 자영업 지표로 활용되는 상가 권리금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4,276만 원으로 조사됐다. 제곱미터당 평균 권리금은 63만 3천 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리금은 상가의 새 임차인이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시설 비용이다. 자리세도 있고 시설 비용만은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일 경우 입지에 따르는 영업권도 권리금에 포함되므로 무형의 자산이다. 주변에 공실이 많거나 상권이 침체되면 권리금도 깎인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지역 상가의 월세 매물 목록을 보면 인기가 높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도심의 상가도 무권리,
입금, 권리금 없음 등의 조건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권리금 하락 현상은 최근 내수 경기가 침체가 지속된다. 권리금 하락 현상은 최근 내수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확산은 오프라인 매출을 더욱 악화시켰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권리금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소셜 커머스와 배달앱의 사용 증가와 오프라인 매출이 타격을 받으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폐점이 늘어났고 상가 투자 수익률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위기 원인 3. 세금 증가. 2022년부터는 9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도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상가주택은 1층의 상가, 2, 3층의 다가구 주택, 꼭대기층의 주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은퇴세대의 인기 수익형 부동산 중의 하나이다. 현재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상가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택보다 적어 세 부담이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보유하면 최고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15년 동안 보유해도 장특공제가 최고 한도가 30%이다. 예컨대 A씨가 보유한 상가주택은 주택면적 연면적의 81제곱미터, 비주택 연면적의 8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A씨가 15년 전에 상가주택을 4억 원에 매입했고 올해 14억 원에 팔았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1246만 원이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상가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배제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본 기사는 면이 S 2020년 3월 3일에서 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나서는 정부, 올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예고. 국토부 오는 10월까지 현실화 로드맵 마련키로. 연구 용역 진행 중. 현실화 목표 달성 방안 영향 등.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 대한 낮은 시세 반영률 등으로 꾸준히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 로드맵이 반영되면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게 조세 부담이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연초 1억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국토연구원을 해당 용역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됐지만 낮은 시세 반영률과 불균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고가 부동산, 저가 부동산과 비교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으로 인해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라며 적극적이고 일관된 현실화 추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부동산 공시 제도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여건 분석에서 현실화 방안과 그에 따른 세제, 복지제도 등 영향 분석, 공시제도, 신뢰성 정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서민 부담과 관련해서도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드라이브의 정책 방향은 옳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경우 이른바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현 정권이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음 달 말 공시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통해 정부의 정책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표준지 공시가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4월 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았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